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인생 공부입니다. 저희 고 작가님은 보이는 인생 공부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팟빵으로 듣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비주얼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도 꿀 목소리는 아닌데 진짜 그래. 네, 진짜 그러니까 아예 니네 얼굴은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팟빵으로만 들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 자식들 어떻게 하고 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유튜브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에 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꾸준히 편집을 해갖고 이게 사실 손이 많이 가요 편집하려면은 네. 이제 저희 이제 훌륭한 PD님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열심히 편집을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계속 꾸준하게 보이는 인생 공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난만 많지 않으면 네. 따봉 많이 눌러주세요. 적절한 비난은 뭐 개의치 않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요즘에 볼게요. 내가 따봉 구걸 안 해서 그런가? 좋아요 구걸 안 해서 그런가? 옛날에 또 하면은 불쌍하다고 따봉 많이 눌러주는데 요즘에 제가 따봉 구걸 좀 안 했다고 여러분 저 따봉 엄청 좋아요. 따봉 좀 눌러주세요. 예. 예. 우리 팟빵 따봉도 많이 눌러주세요. 예. 유튜브도 따봉 잊지 마세요. 야, 나 벌써 땀 날려 그래. 예, 지금. 유튜브도 따봉 잊지 마시고 예. 오늘 우리 용이사님은 이제 회사의 대표시다 보니까 저기 사회적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검사 맡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관공서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힘든 일이죠. 관공서에서 있는데. 힘들죠. 예, 그렇지. 그 경직된 곳이라서. 그래서 아무튼 또 용이사님이 열심히 열일하고 계시고 저희가 오늘 고 작가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유쾌하고 유익한 방송을 또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얘기하나요, 고 작가님? 오늘은 이제 실질 학습 완공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할 텐데 뭐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라고 얘기할 때 예. 그냥 공부를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공부만 생각하시면 책상머리 공부. 그렇지. 예. 그래서 책상에서 공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걸 전혀 접목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실전에서 필요한 진짜 공부는 또 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심지어 학교에서도 교육을 보면은 그냥 이론만 가르치는 것보다 뭐 토론하고 참여 수업하고 아무튼 몸이 같이 함께 또 어떤 내용은 실천해야 될 내용이면 그 실천을 진짜 해봤을 때 학습 효과가 한 20% 이상 더 나온다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왔던 에피소드인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레슬리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이제 후반 사람인데 아주 교양 있고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꿈은 문학가가 되는 꿈이에요. 문학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영국의 아주 유명 대학에 이제 문학 거기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대학을 뽑을 때 보통 우리랑 비슷해요. 뭐 시험 보고 또 구술로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말 문학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문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문학 교수까지 됩니다. 그런데 문학 교수까지 되셨는데 문학 작품이 없어요. 유명한 문학 작품, 성공한 문학 작품. 괜찮은 게 없습니다. 역시 이론가. 근데 레슬리 스티븐의 딸이 애덜린 스티븐인데 애덜린은 궁금했어요. 왜? 우리 아빠는 그렇게 문학가로서 날리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이론을 많이 아는데 불구하고 왜 문학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빠를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나온 결과가 이론만 이론만 잘하는구나. 실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문학 이론을 잘한다고 문학 소설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에 대해서 이론만 알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소설을 쓰는 것은 실제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럼요. 상호작용도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실제와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를 거의 몸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연습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문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론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문학 작품 괜찮은 게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덜린은 또 옛날 때도 또 딸들을 대학을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애덜린이 대학 가는 걸 원치 않았었나 봐요. 레슬리 아빠가. 그래서 이상한 아빠네. 그러니까 그래서 애덜린은 따로 이제
이제 대학 못 갔으니까 대신 애들린도 꿈이 문학가였는데 아빠를 보고 배운 거지. 어떻게? 아, 진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진짜 작품을 써봐야 되고 또 특별히 이론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소설가가 꿈인데 불구하고 장르를 안 가리고 공부하고 이거 쓰기 시작하고 어디 그 투고할 때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고하고.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뭐 그냥 뭐 전기 관련된 것들 무슨 이상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떤 것들 다 소설의 소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경험한 걸 또 적어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자기가 문화 작품을 쓸 수 있는 많은 소스를 모으고 실제로 써보고 또 써보고 피드백 받고 오빠랑도 막 토론하고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이분은 애덜린은 되게 유명한 문학가가 됩니다. 이 애덜린 스티븐의 필명이 뭐냐?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책상머리가 아니라 진짜 몸으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버지니아 울프 그 관련된 그 소스 내용을 보면 버지니아 울프는 흡사 몸으로 공부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공부하는 실질적으로 경험해보고 실질 경험을 통해서 실질 연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은 뻔지를 하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때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전문용어로 개털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거 여기 보이는 팟빵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돈 주고 샀거든요. 네. 저희는 또 불법 같은 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정품을 구입을 했는데 지난주에 저랑 웅이사님이랑 녹음할 때 웅이사님이 이걸 하도 못해갖고 자식이 왜 이렇게 못하지?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웅이사님 우리 PD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설명 들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듣기만 하고 안 해봤던 거예요. 혼자서요. 그러니까 막상 혼자 하려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클릭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요. 네. 뭐 이거 이 디바이스랑 연동도 시켜줘야 되고 뭐 몇 번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한 번 듣고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제가 볼 때 확실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장 PD님이랑 와갖고 제가 장 PD님 다 해본 다음에 장 PD님 기다려보세요 옆에서 프로그램 끄고 처음부터 한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2번 하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오면서 제가 몇 번 버벅댔어요. 왜? 분명히 보면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이게 언제 심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박사과정 때 저는 하드웨어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험 장비들이 많아요. 이게 보면은 선배들이 하는 거 보면 별거 없어 보여요. 뭐 스위치만 껐다 켰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스위치를 켜면 이게 안 돼요.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분명히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스위치를 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제가 그 그래핀이라는 걸 연구했는데 이게 왜 혁신적이었냐면은 원래 이 그래핀이라는 게 이게 원자가 한 레이어만 있는 거거든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뭐 자세한 건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원래는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그 배경소리 좀 재밌는 게 이거를 최고 연구를 잘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었어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필리킴 교수님이라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품성도 좋고 실력도 좀 이상한 선생님 하나 계세요.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런 교수님 하나 계세요. 그분이 이거 거의 노벨상에 제일 근접했었는데 막 엄청나게 그냥 팬시한 좀 이렇게 복잡한 장비를 써서 근데 그 안드레인 가임이라는 교수가 노버셀러브라는 그때 박사였나 포닥이었나 학생이었나 아무튼 둘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나오고 이 스카치 테이프로 떼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한 레이어가 나올 거고 이렇게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게 현미경에서도 컨트라스트 레이시오 이 대비차 때문에 이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찾은 그 스카치 테이프로 떼서 이 원자 단위의 일을 스카치 테이프로 찾은 거예요. 쇼킹한 거죠. 진짜 충격받았어요, 세상이요. 근데 그걸로서 이 원자 단위의 실험이 되게 빨리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 보여요.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뜯다가 뭐 어떻게 이제 이게 뭐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딱 붙이면 이렇게 슥슥슥 손으로 문지면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있고 그걸 막 이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보면 쉬운데 이게 맨 처음에 하면 진짜 눈알이 빠져요. 이게 한 레이어니까 얼마나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한 레이어면 투명한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옷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투명이잖아요. 원자가 한 레이어만 있다. 여러분 먼지도 한 레이어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그게 그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차이를 이용해 갖고 이게 보이게 한 건데 그게
선배들이 하는 거 보면 잘 보이는데 또 내가 막상 현미경에서 보면은 눈알이 빠져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박사 때 그 되게 짜증나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거를 몸으로 진짜 빨리 익혔어요. 그거를 제일 잘해갖고 그러니까 남들을 그걸 싫어했는데 저는 그걸 좀 즐겨했어요. 그게 제가 박사를 되게 빨리 할 수 있었던 되게 원동력이었어요. 남들은 하나 만들 때 저는 막 20개씩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런 걸 내가 박사 때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백날 들으면 알거든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슥슥슥슥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도 몸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 장비들도 똑같고 뭐 많습니다. 막 가르쳐줘 보면은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막 끄덕끄덕해요. 근데 막상 해보면은 변수도 또 너무 많고. 그렇죠. 변수가 많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테크니카 아트 차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전을 했을 때에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미묘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아트 영역이에요. 아트는 독창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테크닉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보통 책에 나온 거는 아트가 아닙니다. 테크닉입니다. 근데 테크닉을 안다고 그러니까 아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죠, 기본. 그러나 테크닉을 잘한다고 해서 아트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트를 하려면 실제로 아티스트처럼 작품을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습작이 많아야죠. 그렇죠. 그 미묘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체험들을 이론과 매칭시키면서 더 효율을 내고 또 이론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실전하면서 또 도움도 받고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웃겼어. 그런데 네. 보이는 팟빵이라서 오늘 몸동작이 많으시는 거예요? 나 의식하지 않았어. 이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랍다. 아 진짜다. 평소보다 오늘 이게 그래? 몸동작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잠재 의식 속에 저게 한번 많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는데. 실질 학습? 근데 갑자기 웃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오늘 손짓을 많이 하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발짓도 하나 볼라 그랬어. 내가 들이치려고. 그래서 게다가 또 이게 어떤 생각했을 때 유사한 활동들은 A를 잘하면 B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글도 잘 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글은 글을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글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칼럼 같은 거 잘 써요. 한 1페이지, 2페이지 잘 써요. 이거 잘 쓰니까 나 책도 잘 쓰겠지? 근데 완전 달라요. 그 칼럼을 쓰는 것과 책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작업인데 같은 글을 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실전에 들어갔을 때에는 낭패를 많이 보죠. 책도 거기 나름대로 훈련도 많이 돼야 되고 또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스킬도 키워야 되고 그런 것도 되게 몸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몸으로 알면서 나중에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준비할 것이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다고 해서 글을 꼭 잘 쓴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당연하죠. 그러나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럼 글을 잘 쓰면 기가 막히게 쓰니까 책도 잘 쓰겠지. 호흡이 되게 긴 거기 때문에 이건 비슷해요. 내 100m 달리기 잘하니까 마라톤도 잘하겠지. 완전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그러면 마라톤은 마라톤만의 민간인보단 잘하겠죠. 근데 그렇지. 그 전문 영역에서 어림도 없죠. 그렇지. 사실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자기가 대부분 일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몸으로 실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워낙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빠르게 실전 경험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완전 동일 맥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맥락을 일치하는 게 제가 이게 서점 투어 같은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 서점 투어에서 만나면 되게 신기해 하거든요. 막 연예인 보는 것 같다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일단은 그 쭈뼛쭈뼛 하면서 그 말을 안 해봐갖고 사진 찍어달라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사진 찍어줄까요? 그럼 그때 좋다고 사진 찍어요.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들은 어깨 동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어깨 동무 남자친구 해보면 남자친구들인데도 여자친구도 오히려 더 안 떠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남자친구들인데 제가 이렇게 어깨 동무 하면은 막 이렇게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알려졌잖아요.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랑 막 어깨 동무하고 친밀하게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진 않았는데 몸이 막 벌벌벌벌 떨리고 우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 열에 한 명은 울어요. 그냥 막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복받쳐서 그냥 막 울어요. 막 그냥 자기도 예상치 못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막 말을 떨면서 막 말을 못해. 막 어떻게 막 횡설수설하고 있어 와갖고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는 질문할 거 나름 생각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면대면으로 말하려고 그러니까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한 3번, 4번 만난 친구들은 막 말장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점 투어 같은 거는 요즘엔 좀 못하고 있지만 이제 11월에 탈고 끝나면 다시 막 싸돌아 다닐 건데 그때 여러분이 기회 되면은 막 제가 점심시간에도 나가고 주말에도 나가니까 기회 되면은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많이 만나보면서 말도 한번 붙여보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뭐 면접이라든지 여러분이 그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경험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얘기 나와서 최근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말은 제법 잘해요, 여러분. 저는 예를 뭐 말을 막 이렇게 막 아나운서처럼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막 요목조목하는 스타일 아니고 그냥 줄줄줄줄 하는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좀 맛깔나게 하죠. 제가 말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세바시 나갔잖아요. 세바시 나가서 잘했어요. 또 심지어. 그랬는데 제가 역시 경험의 차이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그 김주현 PD님 얘기하다가 울었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안 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미 많이 울어서 그거는 감정을 다 이미 소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혼자 울 때는 그냥 울고 말았는데 이게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갖고 그 편집은 되게 짧게 끊어졌는데 울음이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 내가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경험이 없는 거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중 앞에서 좀 슬픈 얘기도 처음 해보고 내가 이렇게 감정이 복받은 얘기도 처음 해보고 원래는 이제 그 되게 그 베테랑 같은 경우는 눈물이 눈에만 이렇게 글썽이면서 말을 계속 나오면서 이게 진짜 어떤 프로의 어떤 그건데 나는 막 계속 울었어요, 나는요. 나가 그런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PD님이 편집을 잘 해주셔갖고 되게 멋지게 짧게 울고 바로 말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편집의 힘. 예, 되게 울었어요 거기서요. 예? 막 진짜 안 멈춰졌어요, 눈물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저도. 그렇죠. 말 레벨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실전의 경험이 있으면 실전을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는 두려워하지 말고 실전을 하면서 그 이론을 같이 공부해라. 그러니까 가끔 진짜 몸으로 부딪힌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대한 이걸 그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 하면서도 이제 마음적으로 이걸 미루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배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가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왜 두려워하냐? 쪽팔려서 그래, 틀릴까봐. 그것도 있죠. 그 되게 커요. 여러분이 틀려도 여러분한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쪽팔림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걸 그러니까 제가 왜 잘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남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을 안 써요.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내가 불법을 하나도 안 저지르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안 써요. 만약에 막 내가 어떻게 막 편법으로 막 돈이나 막 받아먹고 막 그러려면 신경 쓰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남 덮어줄까 이런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편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성장한 사고방식, 고정한 사고방식,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 그러니까 고정한 사고방식이면서 증명 목표 휩싸인 사람들은 내가 현재가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틀리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아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근데 성장이 목표인 사람들은 질문하고 깨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멋진 사람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저랑 이제 그 신박사님이랑 좀 주변에 많이 있지만 1년, 2년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 주변에 제가 그 SNS상에서 많은 사람을 아는데 저랑 고 작가님, 우리 PD분들 빼고는 전 솔직히 성장한 사람을 못 찾겠고 심지어 퇴보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옛날엔 그래도 괜찮게 봤었는데 못 이겨낸 거죠. 그 틀을 못 깨갖고 그러니까 계속 뭐 자기 그 작은 그릇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실수나 실패에 대한 되게 쿨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쿨해지기 때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그
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거는 피드백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험 보는 거 말고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실제 실전이 필요한 거다. 그 진정한 피드백은 실전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전하면 계속 관련된 피드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소셜 미디어 SNS의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바로 마케팅 해봐야 그렇죠. 돼요. 그걸 여러분 책을 10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참고용으로 한두 권 옆에 놔두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안 해보는 것보다 읽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그렇죠. 되고 그리고 하시면서 같이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하면은 답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왜 안 되지?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실전 지식을 책으로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전 지식 많고 실전을 못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마케팅이죠. 페이스북 마케팅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페이스북 마케팅 하는 거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웃긴 게 뭐냐면은 답답해요. 그분들이 책 쓴 게 솔직히 영리 목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네 책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네 책을 못 팔아요. 그게 모순인 거거든요. 본인들은 마케팅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마케팅 책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뭐 어마어마한 마케팅에 자기가 어마어마한 경우가 있는 것을 하는데 본인 책을 아예 팔지를 못해요. 본인이 마케팅을 못하는데. 근데 웃긴 건 마케팅 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거죠. 전혀 마케팅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때문에 되게 이런 건 실전 지식이기 때문에 실전 지식은 이론은 보충입니다. 실전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당연히 어떤 지식은 이론으로서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요. 어떤 건 사고만 필요한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전으로 우리가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응용 지식들 이런 것들은 실제 실전을 해보고 응용을 해봤을 때지만 그 지식이 완성이 되고 그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몸으로 부딪히지 않고 몸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못하고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원래 이렇게 손가락 많이 하는데 이거 보이는 팟빵이라 좋네요. 내가 하나 옛날 그래서 고 작가님 따라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손가락질 하나 그랬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그 학생 여러분들은 우리 완벽한 공부법이 진짜 좋은 책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지만 완벽한 공부법이요? 완벽한 책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과서 읽어보면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연습 문제 풀어봐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 연습 문제도 못 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습 문제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학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직장인 여러분들도 항상 무슨 공부했으면은 문제 있으면은 문제 꼭 풀어봐야 돼. 그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실전하려고 해도 실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그 조선업에 종사할 엔지니어예요. 배를 만들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연습 문제 풀어보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진짜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진짜 안 하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연습 문제 풀어보면 어때요?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내가 배운 지식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얻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 어떻게든 안 부딪히려 그러죠. 그냥 부딪히면은 진짜 그게 내가 볼 때 그게 막 비효율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 효과적인 거예요. 부딪힌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아마 실력 있다는 게 여러분 한 번에 탁 성공하고 막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용기 있게 내가 빨리빨리 부딪혀서 체득할 것인가. 이게 제가 볼 때 실력 있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는 몸으로 공부할 필요가 매우 있고 특히나 비즈니스 대부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거의 다 실전이거든요. 때문에 실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전하는 것이 실전에 활동하시고 실전에 투입되는 것이 무조건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이론들이나 책들은 실전을 하시면서 보조로 같이 보시면 매우 좋다. 아니 우리 공부법 읽고 뭐합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몸편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몸 운동 중요하다 얘기해도 안 해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몸을 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몸으로 체득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그 약간 병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한 번은 해봐야 된다. 왜냐면 한 번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남자 귀 잘 안 뚫잖아요. 그럼 귀가 뚫으면 어쩐데 귀 한 번 안 뚫어놓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 뚫어보면 알아요. 귀 뚫어보더니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두 번째로 관리가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거 안 해놓으면 귀가 그냥 금방 막혀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알았죠. 그리고 이게 길을 했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걸 또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했을 때 아무리 말로만 몇 시간 떠들어봤자 모르는 거를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공부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자. 저희도 이번에 비즈니스 책을 쓰지만 저희가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는 책을 쓰면서 재밌어요. 그렇죠. 막 억지로 쥐어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비즈니스 책의 가장 큰 비밀은 그겁니다. 저랑 고 작가님이 공부하려고 쓰는 거예요. 엄밀히 그렇죠. 말하면요. 왜냐면은 저희는 뭐 작가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는 작가보다 이제 기업가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업가로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운 걸 여러분이랑 실제로 배운 걸 나누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주업이다 부업이 아니라 다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다 엮여져 있죠. 다 네.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데 근데 당장 이제 기업가로 나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저희가 그 배운 것대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요. 저희를. 그러면 어때요? 이론이 몸으로 쏙 들어와요. 쏙. 그냥 이렇게 어떻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앓다가 실천을 해보면은 수박 진짜 깨갖고 수박 속까지 먹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때. 예? 그렇지. 좋은 표현이다. 예, 수박 깨서 먹는 거예요, 진짜. 예? 실질 학습은 예.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예. 수박을 깨서 먹는 그러니까 거다. 부딪히면은 여러분이 깨지는 게 아니라 수박이 깨지는 그렇지. 거예요. 아 좋다. 그 수박 이거 좋은데? 괜찮은데 여기다 수박 CG 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수박 CG까지는 바라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말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네, 좋네. 부딪혀 보면은 여러분이 깨지는 게 아니라 수박이 깨지는 그렇지. 거다. 그래서 수박 예. 맛있게 먹으면 된다. 그렇죠. 그냥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뭘 배울 때는 진짜 용기 내서 저희가 완벽한 문법 15챕터 15가 용기잖아요. 용기. 예. 실천보다도 오히려 용기가 있어야 실천을 할 거니까요. 혹시 모르신 분은 용기는 무료 다운로드 됩니다. 고 작가님 그녀 생각 블로그 그냥 그녀 생각으로 검색하시면 그녀 생각의 생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 그녀 생각의 생각 고영성의 블로그 나올 거예요. 거기서 또 블로그 들어가셔서 검색할 때 용기 편 뜨시면 그 PDF 파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렇게 고 작가님이랑 그 실질 학습이란 무엇인가 몸으로 학습하는 몸으로 학습하는 거 수박을 깨서 먹어라. 그래 마지막에 제가 하는 제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은 완벽한 하루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고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키고 있어요. 뭐 지난번 멘토링 프로젝트도 거의 한두 명밖에 성공을 못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막 하소연까지 이걸 과연 할 수가 있나? 그럼 제가 말해요. 여러분 완벽한 하루도 못 사면서 어떻게 완벽한 인생을 살겠냐고. 메타인지를 높이게 다 꿈은 거창하잖아요. 꿈이 거창한데 하루도 완벽하게 못 사는데 어떻게 거창한 꿈을 이루겠어요? 맞잖아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많이 빨리 해야 되거든요. 하루도 못 하면서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진짜 완벽한으로 말로만 생각도 안 해봤고 제가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 하면서 주소는 들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너무 뒤지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해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저 강조하면서 끝나는데 여러분 진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해보면은 그냥 메타인지가 배워서 만약에 여러분 이론만 배우면 메타인지가 요만큼만 올라가면은 진짜 해보면 메타인지가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메타인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면에서 삶이 효율도 올라가고 퍼포먼스도 올라가고 다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떠오르는 게 그 스타벅스의 라떼 법칙이 있어요. 라떼가 뭐냐면 교육하는 그런 건데 라떼가 LATTE거든요. 그러니까 L은 listen, A는 acknowledge, 그리고 첫 번째 TT이죠. 라떼. T는 take action, 그다음에 T는 thanks, 그리고 E는 explain이에요. 이게 뭐냐면 서비스업이잖아요. 이 고객이 되게 다양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LG 홈쇼핑 텔레마케팅 할 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험이 부족하면 특히 클레임을 걸었을 때 당황해가지고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스타벅스에서 라떼 법칙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listen, 고객이 말하면 듣고, 그다음에 라떼니까 A죠. 그거를 잘못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테이크 액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말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모의로 그걸 실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당황한 사람에서 이런 이론을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을 실제로 교육받을 때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할 수 있게끔 반복 숙달을 하는 거예요. 반복 숙달 하니까 실제 연습하니까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걸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이론만 알고 있었으면 아 그래 그럼요. 리슨 듣고 그다음에 우왕좌왕. 인정하고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거를 실전처럼 연습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매우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높아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몇 번 쌓이게 되면 정말로 퀄리티 높은 직원이 퀄리티 높은 바리스타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몸으로 학습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실천하시면 그것만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 지식이 없다는 거, 그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다는 거를 오늘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마치면서 갑자기 군에서 배운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나서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게 그 명언이네요, 그렇죠. 진짜로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진짜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진짜 경험할 때는 훈련에서 이미 다 준비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훈련은 저기 카메라 보면서 훈련은 뭐였죠?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그거를 굳이 우리가 평생 군생활 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진짜 우리 실생활하면서 적용하는 게 진짜 좋겠네요. 그렇게 오늘 어떻게 하면은 실력이 되는 공부를 할 것인가? 실질 학습에 대해서 고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카메라에 손을 들어주셔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예.